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는 제구력, 경마는 정거력. 귀수협회 13년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와 함께 하십시오. 자, 전국에 계신 실전 배팅 유지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성훈이고요.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이죠. 11월 30일 토요경마 서울경마장 예상평을 드리겠고 오늘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또 기수협회 전문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또 월말 레이스 네. 편성인데, 이번 주 편성을 제가 이제 어저께 한번 검토해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네, 아주 빡빡하죠. 일단 뭐 게이트도 풀 게이트고, 이게 뭐 정말 좀, 그리고 브레이스가 있죠? 네, 예. 이름이 있고, 그것도 그렇고, 상당히 또 재미있는 승부되지 않을까. 지난주 편성은 약간 좀, 루즈한 그런 맛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본장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이제 팬분들이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일단 매출 자체가 그 뭐 구경주가 돼도 예전에 비해서는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추말표 보고 편성이 재미없으니까 미리 안 나눴는데 네. 이제는 이제 팬분들도 편성을 보고 그렇죠. 들어본 편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좀 경마가 좀 와꾸가 좀 흥미진진한 그런 맛이 있어야죠. 일단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자, 지난주에 이제 박남규 의원께서 또 일요경마는 거의 뭐 출적중 쓸어 담으셨어요. 서울 6경주, 또 서울 7경주, 서울 9경주, 서울 10경주, 11경주. 서울 10경주가 상당히 재밌었네요. 그렇죠. 최종 변기의 맥시멈 스피드인가요? 네. 이거 많이 팔리더만요. 맥시멈 스피드가 바람이 좀 많이 불었고 실제로 최종 병기는 사실 그 인기도에 비해서는 또 너무 안 팔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뭐 방송에서는 최종 병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종 병기를 이제 축으로 놓고 갔죠. 또 두승산이 어이스트 했죠. 네. 딱 기가 막힌 3차를 갖다 대면서 에라 박남규 20배 하나 누가 지력 승부가 또 나와주셨습니다. 조재훈 기자도 뭐 토요경마하고 또 역시 일요경마에서 좀 성적이 좀 많이 괜찮았습니다. 서울 2경주, 서울 4경주, 또 서울 6경주, 서울 9경주에서 내리 전력적으로 나와주셨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중배당을 두 번 한번 진하게 때린 경주가 이제 토요경마 서울 3경주였죠. 다크레이디의 시즈탱고 이거 21.9배짜리를 그냥 주력 승부 제대로 한번 때려드렸고 1류경마도 서울 5경주에서 7번 8번 11.2배짜리 또 주력 승부 맞고 시원하게 한번 돌려드렸습니다. 역시 그리고 제주경마도 토요경마 2경주 3경주에서 연속으로 12.4배 중배당 승부해냈기 때문에 이번 주 제주 토요경마는 좀 편성 도수가 좀 평소보다는 좀 작은데 아무래도 아마 오저경마 시행 때문에 그런 게 아쉽겠고 이번 주 제주경마가 그래서 일단은 좀 힘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한 방으로 좀 때려 담는 이런 승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경마 신성훈이가 또 제주 승부는 각별히 준비를 한 만큼 많은 기대를 좀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은 1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경주 풀어드릴 거고요. 조재훈 기자가 이제 2경주하고 11경주죠. 예. 그리고 이제 박남규 위원이 3경주 그리고 9경주 두 경주 승부를 가져갑니다. 자, 먼저 조재훈 기자의 첫 번째 승부 경주인 2경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산 육군에 1200을 편성이 되어 있고 일단은 인기 많은 지금 3마리 위주로 들어가는데 3번에 호서람 그리고 12번에 레어컴 14번에 만점 비상 이런 마필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충만은 없는 혼전입니다. 일단은 그 인기마 3번, 12번, 14번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3번 레오컴이 뭐 지난번에 이제 6마신의 준우승이긴 합니다만 또 외곽 게이트인데 충분히 따라가더라도 능력 발휘가 되는 모습을 지난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누가 선행을 가든 상관없이 능력 발휘를 해낼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데뷔전을 갖는 3번 호소람 같은 경우는 능력에 비해서는 저는 과도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봐요. 이 매니피자하고 조교도 굉장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편성은 물론 약합니다만 이 호소람은 매니피자만 치고는 뭐 발전의 여지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데뷔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능력에 비해서는 좀 거품이 있는 마필이고 뭐 맞은 배상은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복병은 두 마리라고 보는데 안쪽에 사마 비바 축제가 단독 선행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뭐 단독 선행이 비바 축제하고, 외곽이 13화마 테네시킨이란 마필은 뭐 다이스 댄스 자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배합은 의외로 좋습니다. 다이스 댄서 중에서는 그래도 좀 띄워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4번, 13번 이런 마필이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호스람이 경매가 2억짜리인데 이거 너무 좀 거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경매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일단 말은 잘생겼어요. 말은 잘생겼는데 매니피 자마 순말에 잘생기고 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갔으면 혈통적인 배합이나 혈통적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마필이에요. 이 몸에 사토시가 뭐 별게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배합적으로는 조금 뛰는 거 검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이야, 이 김철마주 말이군요. 정말 배팅은 잘하죠. 김철마주 잘하죠. 경매장에서 뭐 경매장입니다. 경매장에서 그렇군요. 배팅계의 마이다 손입니다. 김철마주. 역시 이런 말에도 2억 원을 두고 그러니까 이게 딱 안 봐도 좀 선한 게 경매장에서 그냥 배팅한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조재영 기자의 승부 경주인데 비범한 예상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요번 경주를 앞두고 취재하면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조금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의외로 조교를 하고 주행 검사를 받고 말을 탔던 선수가 반문을 하더라고요. 편성이 뭐가 있냐. 저번에 상당히 지금 컨디션 많이 올라왔고 또 이 배당 소위 말하는 종아지 백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놓치면은 좀 아쉽겠다. 지금 팔리는 인기마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장담할 수준은 아닙니다. 시물 레오콤도 생애가 정말 쥐어짰고 안쪽에 있는 3호 호소람도 어쨌든 망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차피 그렇다면은 인기도대로 인기도는 배당판에서 형성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노리고 있는 이 종합직 그야말로 백판짜리의 내용을 믿고 그리고 또 제가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안에 더 많이 알아본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배당의 메리트가 이렇게 좋다면은 때려볼 만하다. 무엇보다 1200이기 때문에 더 좋은 그 마피를 놓고 자 이경주 첫 승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제 7년 올프로 글로리가 지난번에 강탈로 절tör미 잡혔는데 다시 한 번 더 독땡이 아닌가 싶어요. 좀 뭐 눈에 띄는 선행만 없기 때문에 단독 선행 가능한 7년 올프 글로리도 뭐 백파 비슷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승부는 조재영 기자의 백판마를 필두로 한 고배당 승부. 이거는 뭐 무조건 거의 뭐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이네요. 인기마 3마리 연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박남규위원의 오전장 첫 번째 추천드리는 승부처가 되어 있고 3경주는 이제 국산 육군에 1200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액면은 이제 요 5번에 썬더캣이랑 8번에 소통시대 두 마리 위주로 배당은 돌아가는데 조재영 기자 보기 어떤가요? 뭐만 썬더캣이 이제 선행을 갈 수가 있는 조건이고 또 선행을 나서면 버틸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도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이항 선수와 인터뷰 내용 뭐 괜찮습니다. 8번 소통시대 역시 이번에는 문세영 선수가 발주 연습도 끊는 등 상당히 신경을 썼고 또 직접 뛴 거 보니까 확실히 조금씩 나아졌더라고요. 그래서 5번, 8번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9번만 날개야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추천을 드린 적이 없는 마필입니다. 한 번도 추천을 드린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장추열 선수가 말이 힘이 없다. 훈련 때부터 실제 가서 힘이 없고 훈련 때 잘 안 뛰고 그러던 말이 이번 훈련 때 보니까 제가를 아주 잘 타이트하게 물면서 말 스스로 뛰려는 의지가 엄청 생겼다. 그리고 훈련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편성도 별게 좀 없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5일 날
희마리가 없을 때 뛰었던 그 걸음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그것만 갖고도 할 만한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말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9번만 날개알을 뭐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놓고 가는 충마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의원의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이번 경주는 사실 뭐 보여준 액면을만 보면 5번, 8번이 좀 나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이제 압도적으로 팔릴 텐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이제 그 아직까지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마필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 시내말 접종 경주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5번, 8번이 능력적인 측면에서 뭐 한사 유지 위의 마필도 아니고 그런 측면을 보면 역시 숨어 있고 잠재력은 사실 5번, 8번보다 더 나은 마필이 한두 있어요. 컨디션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마필을 노리고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5도 못 믿고 8도 못 믿는 그런 게임 같아요. 이 썬더케이시 이제 9월 29일 날 등받고 버틴 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앞서는 나갔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에 좀 힘이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인기마보다는 아마 박남기 위원의 배팅의 중심에는 반드시 복병 한 마리가 포진되지 않겠느냐 생각했고 그 조정 기자가 노리고 있는 9번의 날개야 이거 한번 힘이 좀 차있다니까 많은 기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경주 볼게요. 혼합 4권의 1300인데요. 사경주는 4번의 베스트런 중심으로 이제 3번의 젠 테너리 그리고 9번의 운무 인기 막군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번 경주는 인기가 좀 접전 경주지 않나 싶어요. 일단 3번, 4번, 9번이 좀 앞서 있고 뭐 보병이 있다면 저는 휴양하려고 하고 나오는 10번 켄터키전 정도가 유일한 보병이지 않나 싶고 배팅의 축은 저는 9번만 운무라고 봅니다. 이 운무라는 마필은 그 1번산 마필인데 1번산 마필들이 대부분적으로 좀 힘이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미국 말에 비해서. 그래서 뭐 데뷔전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능력 발휘가 안 됐고 지난번에 올라오는 맛을 보여줬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운무가 충분히 이번 경주를 통해서는 능력 발휘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정기죠? 4번만 베스트런 직전 경주 제가 요거는 뭐 마사의 방송에서도 상당히 길게 설명을 했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그 전이랑은 다르게 자기가 경주를 주도해야 되는 입장에는 위험하다. 그래서 뭐 홀리데이 펀치의 대한강권으로 배당이 좋게 먹었는데 직전에 이제 세영이랑 제가 목요일에 얘기를 해봤더니 직전에는 사실 조교가 좀 조심스러웠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인기마고 그래서 좀 살살살 한 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실제 좀 덜 뛰었어요. 뭐 물론 3번 베스트런이 그렇게 센 말은 아닙니다만은 요번에는 그 조교와 패턴하고 훈련 패턴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좀 강하게 했고 말도 많이 낮았고 또 문세영 선수가 직전에 지고 상당히 약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입상 내지 우승은 노려볼만 하고 저 역시 쌍승 아니면 배팅의 축을 가져가려면 저는 9번만 운무를 가져갑니다. 운무가 직전에 상당히 잘 뛰는 에이스예요. 말도 지금 직전보다 좀 낮아 있고 또 이거 일본산 말이기 때문에 우승하면은 또 특별 보너스 몇백만 원 또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9번만 운무를 배팅의 축으로 가져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신마 중에 5번에 이제 세러데이 이브닝 있죠. 네. 이거는 좀 힘이 좀 늦게 찰까요? 네. 좀 늦게 찼다고 봐요. 오히려 이제 젠테너리가 주행하다 기록도 물론 좋습니다만 젠테너리가 기본적 사이즈는 세러데이 이브닝보다는 한 수 위라고 보고요. 또 센터레리 같은 경우는 1300 데뷔전인데 장거리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인기 마필만큼은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고는 5번에 세러데이 이브닝이 1300에 내고 오히려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뭐 3번도 괜찮고 5번도 괜찮아요. 근데 기본 사이즈는 뭐 주행하면서 기록이 문제가 아니고 3번 센터레리가 좀 낫죠. 혈통적 배합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또 세러데이 이브닝은 잘못하다가는 뭐 입상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게 뭐 도안이 뭐네요? 근데 도보보다는 좀 모 쪽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 쪽에 갔다 참 좋다는 얘기인데. 아 그렇구나. 그렇게 좋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백도 안 나오면 다행이죠. 이 4번, 9번이 이제 인기 많고 끊을 수 있지 않겠는데 솔직히 4번도 지난번이 좀 최선을 다하는 게 대가리로 팔려 못 들어온 거잖아요. 대한강권의 사마신 디지는 3착이라 좀 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인기만 좀 불안하지 않겠냐 가지고 10만 두번을 누리고 있었는데 3구 한방 바꾼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젠테네로의 차라리 이쪽에 이제 선거에 있지 않겠느냐. 일단 10마 두 마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경주입니다. 신승훈의 첫 번째 추천 승부를 미리
공지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경주는 이제 국산 육군의 1100인데 5번엔 좋은데이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요. 6번에 돌진, 10번에 흥부박씨, 두 문제 이렇게 일단 삼두 각초를 팔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전 데뷔전을 갖는 돌진을 가장 재밌게 봅니다. 데뷔전인데 또 49조 지영철 마방 같은 경우는 말을 좀 천천히 만들기 때문에 데뷔전 입상 확률이 이렇게 높은 마방은 아닙니다만 이 돌진이나 마필은 전형적인 단거리 마필이에요. 정말 제가 볼 땐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중거리 이상은 힘들다고 보는데 그만큼 경주 적응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성도가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일단 돌진이 관심 마필이고 비인기 마필 중에서는 이 3번만 MJ 스타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성적이 좀 부진해서 비인기 마필입니다만 이 MJ 스타도 굉장히 많이 띄워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마필이에요. 한번 경주 적응을 했고 또 조기도 확 달라졌다는 점에서는 배당은 또 3번만 MJ 스타 쪽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MJ 스타가 인디고 샤이너의 자마가 되겠는데 조금 이제 좀 스태미나 계통이 아닐까 했는데 의외로 지난번 데뷔전에서는 게이트 이탈 굉장히 좋던데요. 예, 스피드도 나오는 혈통이에요. 그래요. 아무래도 조금 목에 쪽에서 예, 그런가 목에 보죠. 쪽에서도 나오고. MJ 스타 직전에 선행권 경합으로 나오는 걸 보고 예. 야 저것봐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일단 관심권이 안 나도 되는 말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자 조정 기자. 딱 게이트 열리면은 5번마 좋은데이와 9번마 여걸천하 두 마리가 이제 선행을 노릴 겁니다. 툭 튀어나가는데 박남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6번 돌진 스피드가 만만치 않아요. 크게 초반에 무리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주행 검사 당시에 보여줬던 그 스타트 능력, 게이트 이탈이 되면은 마음만 먹으면 선행까지도 가능합니다만은 김동조 선수가 이렇게 무리하게 선두권과 싸우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6번마 돌진 저도 마찬가지로 데뷔전인데 이거 이찬원 선수가 상당히 타고 싶어 했던 말인데 데뷔전부터 저는 편성도 잘 만났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은 상당히 작아요. 삽에 한 20km 정도 나가는데 강단이 있고 말이 직선줄에서 올라오는 걸음도 괜찮고 자세도 괜찮고 재밌게 보고 저는 이제 7번만 맥켄지 거리 이게 이제 직전 데뷔전에서 바닥을 쳐놨단 말이에요. 이상희 선수가 얘기를 해보니까 모래 안 맞으면 이건 올라온다. 네, 데뷔전에서 모래를 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신마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시피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번에 목요일에 만져보더니 확실히 저번보다는 힘이 차 있다. 그래서 맥켄지 거리 모래를 안 맞고 외곽에서만 잘만 타면은 직전에 안쪽에 좀 갇히면서 모래를 맞았는데 오히려 이건 7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고 모라만 줘서 선두권에 붙이면은 직선줄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7번 맥켄지 걸까지 관심 마필입니다. 맞습니다. 자, 신승훈이의 승부인데 저는 최고 인기 막군인 5번의 좋은데이를 빼고도 승부가 가능한 경기라고 봅니다. 왜 빼느냐? 지난번 시간 되시는 분들 복귀해 보실 기한 부탁드리겠는데 복귀해보면 이거는 대답이 너무 풀려요. 그렇게 좋은 말 아닙니다. 지난번 경기 이빨 간 상태에서 따라오던 전보가 상당히 외곽 들고 좀 전개가 안 좋았거든요. 막판에 바마신차 접전과 쫓겨나 보면 결코 좋은 말이 아니다. 근데 이런 말이 지금 인기만으로 팔려요. 제가 보기에는 5번에 조인도이 그러니까 3번에 MJ 스타라든지 아까 박연 언급됐던 6번에 돌진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좋은데에 비해 가지고 또 꿀리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 자체가 단지 바닥피가 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 문제는 5번에 좋은데이를 빼고 가는 승부입니다. 배당이요. 황금 배당이겠죠. 신승훈의 승부 좀 기대해 주시면서 6경주 갈게요. 6경주는 혼합 4호는 1100m 되겠고 6경주가 자, 이 8번에 K 어센딩이랑 10번에 삼정 타이거 주경기만 모아주고 있으면서 이제 4번에 불가항력 3파각초로 일단은 배당판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당판은 좀 쉽게 돌아가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주 성격은 혼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되는 마필 보병들이 많고 일단 충마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삼적 타이거가 그래도 좀 안정적이죠. 인기 마필 중에서는 지난 데뷔전에서 강자를 만나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겼고 주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힘이 좀 들찬 그런 모습인데 잠재력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비인기 마필들 중에서도 이 11번 넘버이즈 칸도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외곽이기 때문에 선행 못 가겠습니다만 이 마필은 선행만 아니에요. 장거리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간다 하더라도 능력 발휘가 되고 이 6번만 미스파크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그런 마필이에요. 데뷔전에서 마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 보여줬는데 기본 싹수는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6번 미스파크에게도 뭐 도전 가능한 그런 경주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정 기자. 자, 10번마 삼정 타이거 제가 직전에도 추천을 드렸습니다만은 편성이 너무 셌어요. 빛의 정상과 홍바오라는 말을 이 2살짜리 어린 마필이 머리털 나고 처음 뛰는 경기에서 만났어요. 혼합 4군 최강자들하고 뛰었는데 뭐 나름 선전을 했어요. 이제 목요일 날이었었죠. 제가 세영이한테 세영아 삼정 타이거의 직전 경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상대가 센 거지만 당시의 작전은요. 이 8팀의 최영구 감독의 작전은 초반부터 선두권에 빨리 붙여라. 빨리 붙여갖고 승부를 봐라. 그래서 사실 감독이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세영이는 그렇게 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걸음발의 차이가 좀 있었고 망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게 자기가 보기엔 팬인 것 같다. 요번에는 좀 여유를 갖고 그렇게 직전처럼 초반에 무리하지 않겠다. 그러고 보면은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그래서 10번마 삼정 타이거는 요번에는 거리도 줄였고 인정이고 나머지 마필이요. 케이오스 앤디 3마 불가항력 얘들 말고 뭐 안쪽에 3마 킹덤 로드도 팔립니다만은 얘들 말고 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서 11번 넘버이즈 칸을 상당히 재밌게 봅니다. 현장 가서 제발 바람만 많이 불지 마라.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는데 직전에 선행을 갔습니다만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요. 김기배 선수에서 이번에 이창호 선수 뭐 의미하는 게 크죠. 거기다가 부담 위장까지 확 줄어들었고 11번 넘버이즈 칸의 앞선 버티기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마로서 11번 넘버이즈 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정 타이거의 강점은 역시 그 채플로얄. 역시 뭐 저기 한국 경마장에서는 기대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체플로엘 자마가 이제 에이스 갤로퍼가 이제 대표 자마고 뭐 이럴 인브레이스도 있고 몇 도 있습니다만 국내에 도입된 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엄청난 성적은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그 민간 민간제 생산자 협회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문제는 이제 체플로엘이 앞말이 조금 그렇게 경성력이 잘 나오지는 않다는 게 좀 단점이고 물론 이제 삼정 타이거는 혈통적 배합은 좋아요. 그래서 뭐 미국 경매에서 58,000불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들어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띄워줄 여지는 많아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삼정 타이거는 장거리는 좀 쉽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단거리에서는 당분간은 뭐 인정하고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 지난번은 좀 편성이 좀 센 탓인지 몰라도 역시 하여튼 뭐 마지막 끝걸음은 좀 상대적인 개념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끝걸음 아니었거든요. 생각보다는 막 그랬는데 이제 또 이게 실제 두 번째 레이스가 오히려 이 마필의 능력이 증가할 판제 판단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싶겠고 하여튼 뭐 한번 내일은 마필이 이제 인기 마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8번, 10번 유럽에 한번 들어가는데 4번에 불가항력하고 또 뭐 이제 조정 기자는 이제 11번에 넘버이즈 칸 언급이 되었고 박남기 위원께서 6번에 미스파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숨어있는 독병 관심을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고 7경주 볼게요. 국산호가 1300인데 7경주가 이제 10번에 가문의 축제가 올무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천 시장배 우승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0번 중심 배당안 돌아가는데 이제 뭐 9번에 워키 턴트 8번에 부스터 그리고 4번에 웅진 울림 이런 말들끼리 일단 접점 구도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가문의 축제는 인정하고 가고요. 편성은 약하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워킹턴트가 이제 대길일 텐데 워킹턴트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마필이 그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인데 이게 지금 가문의 축제가 선행을 이끌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워킹턴트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막판에 올라올 수 있고 저 최근에 두 개의 경주가 계속 후진입을 신청하면서 발주가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는 점에서는 뭐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발주적인 부분도 최근 두 개의 경주처럼 매끄러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제 워킹턴트도 다만 이제 능력적인 사이즈에서는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없다는 게 좀 한계치긴 합니다만 그래서 능력 발휘가 안 된다면 저는 1번 메세타가 11주 만에 출전인데 뭐 훈련도 굉장히 잘했고 뭐 좀 마체중이 좀 빨아 있던 상태에서 좀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1번 메세타도 뭐 보병마로서는 큰 배당을 안겨줄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메스턴 뭐 과거에 뭐 1300, 1400 네. 입상 능력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말이긴 한데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조정 기자? 뭐 10억 가면 수신 노냅니다. 자기 집에 이제 아르누버가 브리더스가 가느냐고 눈물을 머금고 일반 경주로 돌아왔어요. 뭐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어키턴트도 1300m 괜찮아요. 이제 조금 늦었는데 대끼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오마 천하대세가 직전에 7달 공발 갖고 나왔습니다. 7달 만에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띄워주더라고요. 요번에 이 박시천 선수가 이제 기승전결에서 두소한테 넘어왔어요. 훈련이 좀 약하긴 약합니다만은 일단 직전에 7개월 공백 갖고 나와서 뛰었던 걸음, 그다음에 요번에 정상 출전 주기에 그다음에 두소 선수의 기승,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복병마로서는 뭐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10번, 9번 빼놓고는 나머지 것들 중에서 확 자신하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뭐 온마 천하대세도 뭐 두소 선수가 아낌없이 뭐 승부를 봐줄 것이기 때문에 배당면에서는 온마 천하대세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가문의 축제는 브리스컵 나가서는 명함 못 내밀 것 같은데. 그렇죠. 일반기 나오면 100번 잘하면 100번 잘한 거. 예. 자, 어쨌든 그 10번의 이제 능력의 그 편성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고, 막에는 이제 9번, 8번 조린기만 모아지고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9번, 8번도 좀 짜른 느낌이 있는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정 기자는 5번의 천하대세, 강남유에는 1번의 메시타. 터지면 1번의 메시타 충분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9번, 8번을 제외하고는 3번의 포트카, 포트카도 요 레이스 한번 기대치가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한번 그런 적이 있고. 자, 8경주 봅니다. 국산 5번에 1300인데 8경주가 전대지 이제 올머리가 이제 3번에 클린업 스피드, 전대지 올 2차가 되지면 다 귀엽네. 점배당이라 강력히 우기는데 어떨까요? 저는 뭐 점배당인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클린업 스피드 같은 경우는 승분 전에 경주거리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독땡이죠. 사코나까지 페이스를 지켜나가는 선행이기 때문에 뭐 늘어난 경주거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타키온도 기본 능력은 뭐 별거 없습니다만 일단 상대 마필들이 또 더해요. 더 능력이 없고, 타키온 입장에서도 어쨌든 경주거리가 그동안 1400을 뛰었는데 1300이라도 단문 100m라도 줄어든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측면에서는 대끼리가 전 가능한 경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조정 기자. 뭐 쌍승도 37, 복승도 37이라고 봅니다. 삼박 클린 스피드의 선행, 아무도 건들지 않고 자기가 쉴 거 다 쉬면서 직선 주력까지 오고, 직선에서 낮으면은 그냥 또 평 튀어나가기 때문에 말도 좋은 거 뭐 이쿠한테 확인을 했고 인정이고, 7번 타키온 5착 승군이에요. 여기서 타키온이 5착 밖으로 빠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렇다면은 문세영이도 클린 스피드를 클린 스피드 뒤를 곱게 쫓아가지 뭐 저거를 넘어가겠다 무리한 순간 자기도 죽기 때문에 어차피 세영이는 승부는 직선에서 보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보려고 그러지만 클린 스피드를 이기기는 쉽지 않고, 거리가 100m 줄어드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선에서 버티면서 조금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1400보다는 1300이 좀 더 낫고, 그래서 저는 뭐 큰 이변 없이 3번, 7번 쌍승으로 이거 한 방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3번은 노네 같아요, 노네. 네. 이거는 뭐 문제는 7번에 타키온인데 박이온 경기됐으면 이게 능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이빨이 다 탄 거예요. 세영이도 네. 그러더라고요. 직전에 이빨이 다 탔는데 그 정도다. 나머지 애들을 어떻게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5착 승군의 문세영. 제가 이제 복병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액면으로 이제 8번에 가우초, 뭐 2번에 미라클데이 이런 말들이 이제 일단 떠오르고 있는데, 5번에 런던 약속이에요.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지난 6월 1일 레이스가 전 아직도 뇌 레이스가 잊히지 않은데 그거 이제 복귀해 보시면 돼요. 완전히 개는발이었거든요. 맨 뒤에 있었죠. 발주 고착승에 가까운 개는발. 마지막에 날라오는데 이거 진짜 땡크와 같이 그냥 날라와가지고, 야, 그 경주 이제 뒷얘기 제가 또 한번 해드리면 이강 선수가 그 경주 작전은 선행 작전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개느빨 해갖고 저 맨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자기는 포기를 했대요. 네. 끝났구나. 한마디로 진짜 됐다. 똥 됐다 이제. 북불 가만히 있는데 직선이하고 채찍을 냈더니 마치 전기 채찍, 그 옛날에 오락실 경마 있지 않습니까? 오락실 경마처럼 그냥 쭉 날라오는데 자기도 황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뭐 그 추임력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저도
그거 말고는 이제 없어요. 이거. 이제 그때 그게 한번 이제 워낙 내리에만 그렇게 깊게 가겠는데 만약에 그런 식의 스피드라면은 어차피 뭐 취입 싸움은 7분에 5분 싸움이거든요. 만약에 그 취입 한 번 넘는다면 무시할 수 없어요. 이거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경주 방랑교회원의 두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국산 상구는 1,800이 되겠고. 자, 구경주가 액면상으로 지금 12번에 리비어 덕션, 11번에 장상공주 위주로 팔리면서 9번에 아라젤 이런 그 게임인데 이게 이제 유일하도 1,800m짜리 게임이거든요. 네. 중장거리 게임입니다. 중장거리 1,800m 이렇게 반갑게 얘기하시는 거죠? 요 근래 들어와서 이거 아닌가 느낌이 들고 있는데. 자, 조정미 어때 보시나요? 지난주에 혼합 3군짜리 1800 하나 있었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에는 코너 4개짜리 이거 하나입니다. 토요일날 눈 씻고 찾아봐도. 일단 암말들끼리 붙은 경주예요. 암말들끼리에 붙은 핸디캡 경주인데 9번마 아라제일, 11번 장상공주가 둘 다 순군전을 갔습니다만은 편성은 상당히 약하게 걸렸어요. 거기다가 9번, 11번이 지금 인터뷰 내용도 다 괜찮습니다. 특히나 9번 아라제일은 2달 만에 나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말이 좋아져 있고 지금 10번 리비아 덕션이 이쿠 직전에 이제 그래서 좀 빠른 것도 있었고 조금 좀 그랬어요. 10월 25일 날 10월 리비어 덕션의 말머리는 제가 알고 있는 이쿠의 말머리가 아닌 좀 탑탑한 말머리였었는데 어쨌든 경주거리가 길었고 10월 달에 1800m 타는 걸 봤을 때 리비어 덕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9, 11, 12 이 세 마리가 인기맘니다. 괜찮은데 저는 4번만 지금 MJ 야트를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3개월 공별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1800m를 예전에 한번 뛰어본 적이 있긴 있는데 7월 달이죠. 그때 뛰어본 적이 있는데 말은 직전에 사실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3개월 쉬면서 말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4번마 MJ 아트 제가 좋아하는 또 포인마구 3세 포인마구 그래서 3번마 MJ 아트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던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방랑교인의 추천 승부입니다. 예, 일단 이번 경기는 일단 숨어있는 복병 한두 노리고 가는데요. 인기 마필인 9번, 11번, 12번 액면적으로는 새 마필이 나아 보이는 그런 애 있어요. 그래서 새 마필 위주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라젤도 그렇고 장상공주도 그렇고 일단 승문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 또 리비어 덕션 같은 경우는 장거리에 대한 부담을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1800이 쉽지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기 말들이 정말 너무 인기에 비해서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인기를 끄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이번 경기 추천 경기에 가져온 것은 복병한도 아주 강하게 노리고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컨디션도 호전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액면은 아무것도 없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고 또 힘을 찌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1800이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그 마필을 노리고 가는 추천 경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기만 11번, 12번 중에서는 이제 12번에 좀 더 많은 좌편이 있는데 저는 12번에 장상공주가 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주시겠고 자 나머지 말들이 중요한데 역시 또 인기 말을 계속 짱짱 흘렸는 거죠. 방랑기 유인에 숨어있는 복병만 한 마필을 데리고 가는 경주 구경주가 되겠고요. 자 10경주입니다. 국산 사고는 1200 신승훈이의 후반부 하이라이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이제 국산 사고는 1200이죠. 지금 이번에 홀리 플라잉을 중심으로 이제 9번에 퀸즈 스텝, 5번에 해제 이게 인기 많건들인데 변수는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많죠. 일단 인기 마필들이 다 불안불안해요. 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세인데 이게 주행별 인기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승을 하긴 했지만 저는 지난번 경주를 보면서 해제 여제는 다음에 나오면 요건 좀 위험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던 마필인데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팔립니다만 저는 해제 여제는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이었고 복병은 두 마필이 있어요. 일단 3번마 라떼 2000이 지난번에 스타트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면서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스타트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능력 발휘가 됐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라떼 2000도 충분히 다시 한번 연투가 가능하고 아주 큰 배당은 10번만 더블 액션이죠. 이 더블 액션은 단거리 추임 마필이에요. 따라서 최근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1300, 1400에서. 그렇지만 1200에서는 추입이 정말 기가 막히게 되는 그런 마필이고 이 인기 마필들이 지금 승군전이고 좀 어설픈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막판에 더블 액션에 정말 그림 같은 추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정 기자. 일단 선행마가 좀 많습니다. 초반에 이제 1번마 섀도우 폭스, 2번마 홀리 플라잉, 그 다음에 7번마 푸르노나수, 14번 인천블루스, 특히나 14번 인천블루스는 무조건 댕추라인데
이 1200이란 말이에요, 4군에. 1200에서는 한 칸씩 했던 애들이 지금 다 여기 나왔는데, 말 좋은 걸로만 따지면은, 이번 홀리플라잉이 승군전입니다만은 좀 낫고, 오마 해제 여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행 불량기가 있는데, 이제 모래를 맞으면 애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조영구 선수가 기가 막히게 직선처럼 잘 타야 된다는 부담, 그런 게 있고, 구마 퀸즈 스텝은 제가 볼 때는 능력에 비해서 문세영 이름값으로 더 팔리는 거예요. 물론 이혜리 선수에서 문세영 선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더 뛰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크게 능력만 아니란 얘기죠. 말도 조금 하고. 근데 세영이 이름으로 좀 더 팔리는 거고, 저는 3착으로 승군을 했지만 12번 그린플라이가 직전 경주를 통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선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옛날에는 물고 튀면서 선행으로만 돌렸었는데 직전 경주를 통해서 이제는 따라가도 되는 모습. 물론 3착으로 승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말은 일단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배당마로서의 값어치는 12번 그린플라이가 선입권에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초반에 선행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죠. 1번, 2번. 물론 2번에 홀리플라잉은 뭐 예전에 이제 추입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선추입이 다 된다 보시면 되겠는데, 1번, 2번하고 또 12번에 그린플라이, 또 14번에 인천블루스 이런 말들이 먼저 물고 튀는 레이스 같은데, 따라오는 말 중에서도 솔직히 5번에 해제제도 뭐 별 강렬한 인상수이 없는 마필입니다. 또 5번에 퀸즈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뒤에서 날라온다면 뭐 아까도 박이 이런 것도 있지만 10번 더블 액션 같은, 이게 1300 이하급 경기에서는 상당히 성적이 괜찮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필도 있고, 또는 뭐 또 단거리 칩 가능성 중에서는 또 뭐 11번에 보성제 일루 마필도 있는 거거든요. 10번 경기는 뭔가 팬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대끼리 준대끼리 있죠.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단거리를 해가지고 만만해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대끼리 준대끼리 이번 경기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인기 마찬가지 중에서는 이번에 홀리플라잉은 지난 그 6월 30일 레이스 보시면은 굳이 선행 안 가도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얘만 살려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쪽에서는 반드시 팬 여러분들 복병을 엮어야 돼요. 인기만 엮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신승훈 승부 이번 경기의 최대 키 포인트다. 명심해 주시고, 자, 마지막 11경기로 갑니다. 11경주는 국산 4군의 1400이 되겠고, 조재임 기자의 승부처죠. 자, 배당파는 6번에 도로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4번에 내비게이터, 1번에 둥지왕자, 2번에 리틀 제기우슈가 인기만큼을 가지고 있을 텐데, 자, 박영께서는요? 일단 뭐 6번 도로시가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이제 승군전에서 뭐 3차까지 오르면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마필이고, 어쨌든 뭐 오전 챔프가 상향 나갈 텐데 그 뒤에 이제 선의권에서 전개도 뭐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에 도로시는 인정하고 가고요. 후차권에서는 뭐 둥지왕자, 리틀 제기우슈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비게이터가 근소하긴 아마 우상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경주거리가 14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혜택을 좀 보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뭐 외곽 게이트고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더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내비게이터 입장에서는. 따라서 일단 뭐 기본 막고는 6번 14번을 일단 기본 막고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재임 기자의 후반 최대 승부처 되겠습니다. 지금 팔리는 인기 순위 말씀하셨던 1번만 둥지왕자, 2번 리틀 제기어스, 6번만 도로시, 14번 내비게이터. 내용도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뭐 1번만 둥지왕자 빼고는 내용은 뭐 다 괜찮은데, 제가 이번 경주에 두 마리 지금 복부마가 있는데 걔네 둘을 지금 감히 엮을 생각은 못 하겠어요. 둘이 엮으면은 300배 되겠는데 둘 다는 제가 욕심일 것 같고, 이 노리는 복병마 두 마리가 어떻게 한 경기에 지금 딱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인기마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다 괜찮기 때문에 요 현장에서 복병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더 내용 좋은 거, 현장까지 안테나를 살려갖고 제가 더 좋은 내용의 마필을 갖고 이렇게 승부를 마지막 승부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1400이고요. 요번에 못 들어오면은 아마 기수는 다른 기수로 바뀔 겁니다. 그만큼 승부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마필, 그 간절함을 알고 있기에 이번 경주 복병마를 놓고 11경주 마지막 경주 멋지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5번에 6번에 도로시가 지금 인기 마필인데 얘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감이 있는 마필인데, 이 도로시가 이제 휴양하고 난 뒤에 그때 제가 추천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그 두승산 같이 들어가가지고 배당을 좀 잡잘하게 적정시키는 게 있는데, 바로 그 뒤에 두승상도 부러지고 도로시도 부러졌거든요. 직전에 편성이 너무 셌어요. 썬기하고 아르고 에셋이니까 편성이 너무 셌죠. 근데 뭐 뒤에 있는 말이 별게 없잖아요. 예? 섀도우 폭스, 뭐 굴러키, 카이트 이런 말들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인정하기 쉽지 않고 직접 보면 이렇게 제가 보기엔 생각하지 제대로 느낌 없는 상태 같은데 일단 그 10분의 오전 챔프가 이 구야스 기수가 또 독등으로 치고 나가는 순간 아니면 6번과 비비는 순간 이건 세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팅의 축은 14분의 400게이트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고를 드리면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조재영 기자가 노리는 마필이 백판마 2마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디에다 역변제간에 아주 두둑한 배당금을 확보할 수 있는 찬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승부 조재영 기자의 추천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저는 잠시 후 1료 승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